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드디어 우리가 3단원이죠. 지금 화학 3단원을 하고 있는데 3단원 챕터의 마지막인 분자의 구조와 성질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분자의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분자의 구조예요, 여러분들. 분자라는 주어를 가지는 분자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분자의 구조를 알면 분자의 뭐가 만들어진 파악할 수 있냐? 분자의 극성을 파악할 수 있어요. 자, 분자의 극성을 파악하면은 극성 분자냐, 무극성 분자냐에 따른 성질이 나타나죠. 극성과 무극성에 대한 성질.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결합의 극성, 즉 공유 결합의 극성이냐, 무극성이냐를 나타내는 것은 결합하는 두 원자의 전기 음성도 차이가 있냐? 그러면은 공유 결합은 극성이다. 전기 음성도 차이가 없다. 그러면은 공유 결합, 즉 결합 자체는 무극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자, 근데 우리가 오늘 얘기할 거는 공유 결합, 즉 결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분자 전체에 대해서 다시 CO2 이산화탄소가 존재한다. 그럼 탄소에 O가 이렇게 두 개 붙어 있게 되는데 이때 요 결합 하나의 극성이냐 무극성이냐를 따지는 거는 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결합의 극성을 말하는 거고, 오늘 이야기할 거는 바로 뭐다? 이 분자 전체가 극성을 띠느냐 무극성을 띠느냐, 그걸 알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 분자의 구조부터 파악을 해야 된다. 분자의 구조를 파악하면 분자의 극성을 파악할 수 있다. 분자의 극성을 파악하면 분자가 극성 분자냐 무극성 분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성질을 알 수 있다. 자, 이게 오늘 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야기할 거를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 단순하게 하나씩 생각해 나가면은 그렇게 어려울 게 없는데, 얘를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니까 어렵죠. 자, 그럼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뭐가 나와 있냐? 분자, 202페이지, 페이지 222페이지에 보면 전자쌍 반발, 전자쌍, 쌍 반발력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세 개의 예를 들 거예요. 베릴륨, 그 다음에 중소, 그 다음에 탄소. 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잘 알겠지만 얘는 2주기 2족, 2주기 13족, 2주기 14족이네요. 자, 그럼 표시해 볼게요. 2주기 2족인 베릴륨은 최외곽 전자를 몇 개만 가지고 있냐? 두 개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최외곽 전자를 점을 찍을게요. 루이스 점자식으로. 그럼 네 기퉁이 나눠서 점 찍으면 되는데 두 개밖에 없으니까 양쪽에다 하나씩 찍어주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동소는 최외곽 전자가 3개밖에 없죠. 그럼 4기퉁이 나눠서 찍지 말고 3개니까 3개만 찍어주세요. 그냥 균등 배치하게 이렇게 3개만. 보기 편하게. 자, 탄소는 최외곽 전자 4개니까 4기퉁이, 자, 최대 4기퉁이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만 표시해 주세요. 자, 그러면 베릴륨 같은 경우는 다른 임의의 원소, 예를 들어서 H, 수소라고 해볼게요. 수소랑 공유 결합하면 수소랑 여기 전자쌍 하나, 수소랑 여기 전자쌍 하나를 공유 결합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얘를 좀 치우고요. 자, 이렇게 수소 있을 때 수소가 양쪽으로 두 개 배치되고 베릴륨이 중심에 놓이죠. 이렇게 되는 거, 요 분자에서 베릴륨을 중심 원자라는 표현을 써요. 얘를 중심 원자라고 불러요. 용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영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아,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것 좀 알아주세요. 중심 원자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요거는 일단 좀 띄게요. 요거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요. 요렇게 요거 떼놓고 생각할게요. 자, 그러면은 베릴륨은 노란색으로 표시된 자기 거 전자 두 개에 분명히 다른 원소로부터 전자쌍을 하나씩 얻어서 여기 보시면 공유 전자쌍을 두 개를 갖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생각합시다. 전자쌍끼리는 마이너스인 마이너스 덩어리가 양쪽에 두 개 있는 거예요. 자, 이 마이너스 덩어리들끼리는 서로 안 친해요. 그래서 가까워지려고 그러면 서로 밀어요. 또 가까워지려고 하면 서로 밀고요. 앞쪽으로 가까워지려고 하면 다시 또 밀고요. 뒤쪽으로 가까워지려고 하면 어깨 스트레칭 되고 좋네요. 뒤쪽으로 밀리려고 하면 다시 앞쪽으로 당겨져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베리륨을 중심으로 전자쌍, 그것도 얘 같은 경우는 뭐죠? 공유 전자쌍. 하나는 내 거, 하나 건 남의 거가 되니까 공유 전자쌍이 양쪽으로 이렇게 배치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다른 아까처럼 수소라는 원소라든가 수소라는 원소들이 이렇게 붙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론 같은 경우는 한 개는 내 거지만 나머지 한 개에는 자, 수소가 붙는다고 치면 이런 식으로 붙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붙게 돼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유 전자쌍을 몇 개? 한 쌍, 두 쌍, 세 쌍을 갖게 돼요. 자, 그러면 공유 전자쌍 갖는 곳에 다른 원소가 붙겠죠. 나중에는 뭐가 됐든지 간에 붙을 거예요. 역시 이 상황에서도 보론은 중심 원자가 될 거고, 보론은 중심 원자가 공유 전자쌍을 3개를 갖게 되고, 이 3개는 서로 안 친하다 보니까 서로 최대한 멀어진다 그러면은 여기 하나 있으면은 이쪽에 하나 있는 마치 전자쌍만 놓고 보면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갖게 돼요. 그것도 한 면에 존재하는 삼각형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탄소 같은 경우는 만약에 수소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여기 전자쌍 하나, 여기 전자쌍 하나, 여기 전자쌍 하나, 여기 전자쌍 하나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니까는 여기 요렇게 돼가지고 전자쌍을 몇 개, 공유 전자쌍을 하나, 둘, 셋, 네 개를 갖게 돼요. 그럼 전자쌍끼리는 어떻게 배치되느냐? 하나가 위로 올라가고 나머지 세 개가 하나, 둘, 셋 삼각형 모양으로 이루고 위쪽에 하나 있으니까 얘네들이 마치 삼각형이 공유 전자쌍만 여기서 두 개 연결해서 하나, 둘, 셋 삼각형 하나, 삼각형 둘, 뒤쪽으로 삼각형 셋, 아래쪽에 삼각형 넷 이루는 이거를 삼각형이 4개의 면을 이룬다. 그걸 사면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모양이 똑같으면 정사면체라는 표현을 쓰고 얘는 만약에 이렇게 수소가 이렇게 4개가 붙는다고 치면은 정사면체를 이루게 되면은 얘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한 면 안에 존재 못하고 실질적으로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그리게 되면은 탄소를 기점으로 위에 밑에서 이런 식으로 3개가 이루면서 이런 식의 모습을 갖게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런 식의 모습을 갖게 되니까 얘를 정사면체 구조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자, 그래서 전자쌍들끼리 있으면 그 전자쌍들끼리는 서로 밀어서 최대한 멀리 있으려고 배치를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준 것들은 다 공유전자쌍끼리, 공유전자쌍끼리의 반발력, 전자쌍은 마이너스니까 서로 반발력이 있어서 최대한 멀리 있으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거기에 다른 원소들이 이제 붙게 될 텐데,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아니라, 이거 지우고요. 질소를 한번 해볼게요. 질소는 최약천자 몇 개죠? 5개죠. 그러면은 최약천자 5개니까 얘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하나는 여기에 결합하겠네요. 그럼 여기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고요. 여기에는 만약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수소가 붙는다 그러면은 H가 붙으면 공유전자쌍이 붙겠죠. 그래서 여기는 공유전자쌍 이렇게 3개가 붙을 거예요. 뭐 나중에 뭐가 붙든지 간에 붙을 거니까 이걸 지우고요. 그러면 얘네들도 전자쌍이니까 서로 밀겠죠. 그럼 얘하고 자, 얘도 수소는 지울게요. 뭐 수소 말고 다른 게 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은 전자쌍 4개 있긴 마찬가지고 얘도 전자쌍이 4개 있긴 마찬가지인데 이때 특이한 점은요. 비공유 전자쌍은요. 전자쌍이 2개가 다 내 거이기 때문에 공유 전자쌍은 하나는 내 거고 하나는 남의 거죠. 이러다 보니까 전자쌍의 능력이 좀 떨어져요. 전자쌍의 그 힘이 좀 줄어요. 그래서 얘가 비공유 전자쌍의 파워가 제일 세요. 그러면 공유 전자쌍만 4개 있을 경우에는 얘네들이 전부 다 균등 배치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멀리 떨어지게. 그런데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면요. 비공유 전자쌍의 힘이 더 크고요.
공유전자쌍의 힘이 더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비공유 전자쌍끼리 만약에 4개가 다 있으면 서로 똑같은 힘으로 밀면 되고요. 공유 전자쌍끼리 4개가 다 몇 개가 있으면 걔네들끼리 서로 똑같은 힘으로 밀면 돼요. 하지만 비공유 전자쌍하고 공유 전자쌍이 있을 때는 누가 더 세다? 비공유 전자쌍이 더 세다. 그래서 여러분들 20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중심 원자가 지금 다 중심 원자만 표시한 거예요. 어떤 분자에 중심 원자가 공유 전자쌍을 몇 개를 가지고 있으며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을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를 빨리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위치에는 그럼 여기 비공유 전자쌍에는 원소가 안 오겠죠. 여기 뭐 누가 붙을 게 없으니까 다른 원자가 없어요. 하지만 공유 전자쌍 자리에는 다른 원자들이 붙겠죠. 그래 놓고 이제는 분자가 무슨 모양일 거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기본적으로 중심 원자의 공유 전자쌍 배치와 비공유 전자쌍 배치를 보고 얘는 최대한 누구랑 몇 개까지 결합할 수 있는지를 빨리 찾아야 돼요. 왜? 얘는 질소는 최대한 하나, 둘, 세 개가 결합하겠죠. 중심 원자에 대해서. 보로는 중심 원자에 대해서 하나, 둘, 세 개가 결합할 거고요. 탄소는 중심 원자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결합할 수가 있겠죠. 다른 원자가. 하지만 질소는 하나가 비공유 전자쌍이기 때문에 공유 전자쌍이 4개가 아니라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여서 공유 전자쌍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 둘, 세 개의 다른 원자가 질소를 중심 원자로 해서 결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분자 모양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뭐란 소리예요? 중심 원자가 최외각 전자가 몇 개인지 파악하라. 두 번째, 비공유 전자쌍을 표시해라. 그리고 공유 전자쌍과 구분해라.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의 개수를 파악해서 공유 전자쌍에는 다른 원자가 붙을 수 있다. 하지만 배치를 따질 때는 모양을 따질 때는 일단 공유 전자쌍끼리 비공유 전자쌍끼리 반발력에 의해서 일단 배치를 잡아라. 그리고 다른 원자를 놓자. 이렇게 되는 게 우리가 오늘 할 거예요. 잘 모르겠죠? 무슨 말인지.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는 간단한 내용이고 이제부터 예시를 들어볼게요. 203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자, 203페이지.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우리는요, 공간상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자들은요, 아무리 우리가 공간상에 위치를 했어도요, 최소로, 가급적이면 1차원에 있을 수 있으면 1차원으로, 즉, 직선상에 배치할 수 있으면 직선상으로, 한 면상에 배치할 수 있으면 한 면으로, 이건 1차원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건 2차원 분포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아니다. 어쩔 수 없이 3차원 공간상에 배치가 들어가야 된다. 이걸 3차원이라고 그러고 이때부터는 입체 구조라는 표현을 써요. 그 다음에 2차원 여기는 평면 구조죠. 평면상에 들어가 평면 구조예요. 물론 1차원도 한 면 안에 들어가죠. 얘도 하나의 평면 구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배치돼서 여기에 속하냐, 여기에 속하냐, 여기에 속하냐를 먼저 따질 거예요. 자, 먼저 처음에 예를 들어 놓은 게 우리 거기 나와 있는 예를 하나씩 다 해볼게요. 먼저 지금 베릴륨 BeF2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베릴륨이 중심이 되겠죠? 그럼 중심 베릴륨을 써놓으세요. 베릴륨은 최외각 전자가 몇 개죠? 2개. 그럼 양쪽으로 하나, 2개를 배치해 주세요. 자, 플로린. 플로린은요, 플로린은 여기에 하나 붙고 여기 하나 붙어서 플로린이 가진 전자 여기 하나 가지고 공유 전자쌍을 하나 만들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표시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런 루이스 점자식으로 표시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부터 저랑 약간 약식으로 표시할게요. 이렇게 일일이 다 하기에 너무 많으니까 자, 근데 여기서 잠깐 만약에 문제에서 묻습니다. 분자의 비공유 전자쌍의 개수가 몇 개니? 그럼 분자라는 표현을 썼으면은 전체를 말하는 걸까? 비공유 전자쌍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그런데 중심 원자가 가지는 비공유 전자쌍이 몇 개니? 그럼 중심 원자는 베릴륨이니까 베릴륨의 비공유 전자쌍은 없죠. 이러면은 중심 원자가 가지는 비공유 전자쌍은 제로다, 0이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공유 전자쌍은 몇 개니? 혹은 중심 원자가 가지는 공유 전자쌍은 몇 개니? 왜? 어차피 똑같은 표현이죠. 그냥 2개예요.
자, 그런데 분자 구조를 따질 때는요, 비공유전자쌍을 따질 때는 다 이렇게 표시해서 하시면 되지만, 분자 구조를 따질 때는 구조식으로 그릴게요. 구조식으로 그리는데, 베릴륨에다가 F, F.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구조식을 그리는데, 자, 지금부터 분자 모양 따질 때는요, 중심 원자에 비공유전자쌍이 있으면 걔를 표시하세요. 근데 여긴 중심 원자에 비공유전자쌍이 없죠. 그리고 요 선 하나가 이제 전자쌍이죠. 요 전자쌍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중심 원자의 전자쌍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중심 원자의 전자쌍은 서로 양쪽에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딱 안정된 상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마치 하나의 직선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그래서 이걸 직선형 구조다라고 얘기를 해요. 직선형 구조다. 자, 그 다음에 뒤에서 분자의 극성 얘기를 할 거니까 똑같은 예시가 또 나올 거니까 여기다 그냥 한 번에 할게요. 자, 그러면은 전기음성도가 베릴륨하고 플루오린하고 전기음성도가 누가 더 크냐면 플루오린이 당연히 전기음성도가 더 크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뭘로 표시할 거냐? 자, 파란색으로 제가 쌍극자 모멘트만 표시할게요. F하고 베릴륨 사이에는 F가 델타 마이너스 역할을 하겠죠. 여기서는 얘가 델타 플러스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쌍극자 모멘트 화살표 하나 거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됐죠. 자, 오른쪽에 있는 베릴륨하고 플루오린도 얘가 델타 마이너스 역할을 할 거니까는 화살표를 오른쪽으로 거주시고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쌍극자 모멘트가 얘는 왼쪽으로 화살표 길이랑 얘는 오른쪽으로 화살표 길이가 똑같겠죠. 어차피 다 양쪽이 똑같은 경우니까. 그럼 쌍극자 모멘트를 합치면 얘는 얼마가 되냐? 0이 돼요. 뭐에? 분자 전체의 쌍극자 모멘트를 합치면. 그래서 BF2는요. 분자 모양으로 얘기하면 구조로 얘기하면 직선형 구조다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자 전체 결합은 당연히 극성결합이고 극성결합이지만 분자 전체는 쌍극자 모멘트 양쪽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예요. 분자 전체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기 때문에 얘는 분자인데 무슨 분자? 무극성 분자다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되게 간단하죠. 이게 다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아, 그때 각도. 참고로 직선형이니까 베릴륨 중심 원자를 중심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는 몇 도? 180도를 이룰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이거 직선형의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BCl3. 자, 그럼 중심 원자가 누가 되는 거죠? 보론이 되는 거죠. 자, 보론은 최각전자가 보론, 우리말로는 보론이 아니죠. 이거 뭐라냐 아니래. 붕소 맞아. 붕소고요. 제가 자꾸 보론 그럴 거예요. 이게 습관이 돼서 그런데 붕소고요. 붕소는 최각전자가 몇 개? 세 개.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배치하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 염소가 붙을 텐데 염소가 CL이 하나 공유, CL이 하나 공유, CL이 하나 공유 이렇게 되겠죠. 자, 물론 염소는요. 비공유전자쌍을 3개를 더 갖고요. 얘도 3개를 더 갖고요. 비공유전자쌍을. 얘도 3개의 비공유전자쌍을 더 가질 거예요. 하지만 이 구조를 따질 때는 중심 원자가 비공유전자쌍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얘를 구조식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죠? 보론, Cl, 보론이 또 붕소, Cl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구조 따질 때는 이 염소가 가지는 비공유전자쌍은 중요하지 않죠. 중심 원자가 비공유전자쌍이 있니만 보면 되는데 없고 공유전자쌍만 하나, 둘, 세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중심인 붕소 기점에서는 공유전자쌍을 한 쌍, 두 쌍, 세 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최대한 서로 멀리 배치가 입체 모양으로 가지고 있다고 쳐도 한 평면 안에 삼각형을 이루고 있을 때가 가장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얘는 마치 얘가 삼각형 형태로 들어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면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거를 평면 구조다. 하고 평면 구조 혹은 삼각형이다. 그리고 평면 삼각형. 그리고 여기 붙어 있는 애들이 다 똑같은 애들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정확히 삼각형을 이루겠죠. 그래서 이거를 평면 삼각형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평면형이 되는 거고요. 각도 볼게요. 얘하고 이렇게 이루는 각도 여기가 전부 다 얼마? 120도라는 각도를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중심 원자가 가지는 각도는 120도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분자의 극성 얘기해 볼게요. 쌍차 모멘트가 누가 더 크죠? 아예 전기음성도가 CL이 더 크죠? 그러면은 얘는 쌍차 모멘트를 화살표를 위로 해주시고 여기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그럼 밑에다 그리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가 쌍차 모멘트가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얘네 셋은요 길이가 다 똑같고 합쳐보면 얼마? 0이 되겠죠. 그럼 얘도 역시 무극성 분자라는 표현을 쓰시면 돼요. 되게 간단하죠. 자, 탄소 한번 해볼게요. 자, 탄소. 자, 탄소는 어떻게 될까요? 탄소는 자, 여기서 가장 예를 들은 게 CH4네요. CH4. 자, 중심 원자가 탄소가 되겠죠. 탄소는 최각전자가 몇 개? 4개. 하나, 둘, 셋, 넷. 사실은 이렇게 한 면에 4개를 그렸지만 저 4개가 균등 배치되려면 아까처럼 어떻게 되겠죠? 입체 구조를 가져야 할 수밖에 없다 그랬죠.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그림대로예요. 자, 여기에 수소가 붙으면은 수소인데 여기가 공유전자성이 같겠죠. 이렇게 여기 공유전자 하나. 자, 그럼 얘는 간단하게 구조식으로 그리면 탄소 하나에 수소가 4개 붙어 있는 꼴인데 지금 입체적으로 그리면 이런 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공유전자쌍들끼리 하나의 삼각형, 뒤로 삼각형, 아래에 삼각형. 그래서 총 삼각형이 몇 개? 4개의 삼각형을 이루고 얘는 하나의 입체 구조로만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얘네는 입체 구조이며 4개의 면을 갖는다 그래갖고 얘를 뭐라고 그런다? 사면체. 사면을 이루고 있다. 사면체인데 이 삼각형이 크기가 다 어떻죠? 얘 같은 경우는 다 똑같죠. 왜? 여기 있는 애들이 다 똑같고 전자 배치가 다 균등 배치되어 있으니까. 이런 앞에 정자를 붙여서 정사면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얘는 무슨 구조다? 얘는 입체 구조다. 자, 극성 따져볼게요. 옆에다 그려볼게요. 극성만. 그러면은 얘는 극성 따질 때 이렇게 쓰는 게 편하겠죠. 탄소하고 수소 중에 탄소가 전기음성도가 더 크죠.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느냐? 전기음성도가 지금 잠시만요. 하나는 그렇지. 아, 미안. 아니다. 수소니까 그쵸?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그려야 돼요?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잠깐만요. 수소가 참 탄소하고 헷갈린다. 전기음성도만 잠깐 한번 확인할게요. 탄소 2.5, 수소 2.1. 오케이. 탄소가 더 큰 거 맞아요. 자, 그럼 전기음성도가 탄소가 더 큰 거 맞으니까 왜냐면 이게 자꾸 헷갈리는 게 탄소하고 수소가 둘 다 2점 몇이라서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탄소가 조금 더 높아요. 수소가 2.1인가 그렇고요. 탄소가 2.5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전기음성도가 조금 더 큰 애가 마이너스 역할을 해주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성금이 이렇게 되죠. 그럼 요 네 개를 다 합치면 길이 다 똑같고 그다음에 균등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쌍극자 모멘트 합을 다 합치면 얼마가 돼요? 분자 전체는 0이 돼버려요. 그럼 얘도 역시 극성으로 따지면 무슨 분자? 무극성 분자다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비공유 전자쌍을 포함하는 경우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비공유 전자쌍을 만약에 포함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표현을 써보면요. 비공유 전자쌍을 포함하면요. 첫 번째, 비공유 전자쌍을 포함하면 결론. 극성 분자가 돼요. 결론은 되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거기 예를 나와 있는 게 NH3. 자, 중심 원자가 질소인데 최각 전자가 몇 개 있냐? 얘는 최각 전자가 5개죠. 그러면요.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찼으니까 여기는 누가 결합할 필요가 없죠. 누가 붙지는 않아요. 그런데 전자쌍 반발력에 의해서는 얘도 하나를 차지해 주셔야 돼요, 공간을. 누가 붙지는 않는데 공간을 차지해 주시고 H가 이렇게 붙겠죠. 공유전자쌍 하나, 공유전자쌍 하나, 공유전자쌍 하나. 그러면 구조식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냐? 질소가 있으면요. 여기에 비공유전자쌍이 있으니까 누가 결합은 안 해요. 여기도 그대로 그린다면 결합은 못 해요. 여기 비공유전자쌍이 있으니까 누가 전자를 줄 사람이 없으니까 대신 H가 하나, 둘, 3개 이렇게 결합하죠.
아까 사면체 구조에서 여기에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거기를 비공유전자쌍이 그냥 차지하고 있어서 빈 공간이 돼버려요. 그래서 얘네들은 마치 삼각뿔 형태가 돼버려요. 사면체는 안 돼요. 왜냐하면 똑같은 애들끼리 연결해서 사면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얘는 중심 원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거를 사면체라는 표현을 쓰진 않고요. 책에 나온 대로 뭐라 하면 삼각뿔이라는 표현을 써요. 삼각뿔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쌍자 모멘트 표시해 보면 질소가 쌍자 모멘트가 조금 더 높겠죠. 자, 그러면은 또 혹시 모르니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쌍자 모멘트가 이게 은근히 헷갈려요. 질소의 쌍자 모멘트가 3.0이니까 질소가 더 커요. 그러면 얘가 델타 마이너스 역할을 해주니까 분자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N,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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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를 기점으로 쌍자 모멘트를 그려보면 요렇게 아니지, 그치, 플러스 역할이니까 요렇게 그려져요. 위에가 없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한쪽으로 쏠려 있는 형태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쌍자 모멘트가 어떻게 돼요? 합쳐보면 이 방향의 쌍자 모멘트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자 전체가 한쪽이 마이너스, 아래쪽이 플러스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마치 마이너스와 플러스 이렇게 연결된 듯한 그림이 되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분자 자체는 무슨 분자냐? 얘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얘는 극성 분자라고 불러야 돼요. 룰은 되게 간단하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아까 탄소 CH4하고 구조는 똑같은데 CH4는 어떻게 했었죠? C하고 H가 이렇게 다면체로 결합을 했었죠. 근데 여기에는 공유전자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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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전자쌍이니까 이렇게 했는데 얘는 이 자리가 비공유전자쌍이 오니까 여기다 누굴 갖다 놓진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구조가 되고 그래서 삼각뿔이라고 부르고 쟤도 그러면 입체 구조죠. 평면에는 놓여 있지 않아요. 입체 구조예요. 대신 쌍자 모멘트 값의 합이 0이 안 나오니까 얘는 분자 자체는 극성이다 라는 표현을 쓰시면 돼요. 그러면 가장 또 대표적인 거 이때 각도는 어떻게 되냐 참 각도 얘기해야죠.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까 정사면체 얘기할 때 안 했네. 여기서 얘는요 정사면체 구조할 때 이거 각도 외우셔야 돼요. 109.5도예요. 109.5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109.5도. 자, 202페이지, 20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직선형 180도, 평면 삼각형 120도, 그 다음에 정사면체 109.5도. 이거 꼭 외우셔야 되고요. 그냥 두 개만 더 외울게요. NH3처럼 여기 이루는 각도. 자, 여기가 얼마래요? 107도래요. 107도. 요거 하나 외워주셔야 돼요. 107도. 그리고 각도 하나 더 외워야 될 게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어요. 자, 4개만, 5개만 외우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비슷해서 약자 붙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H2O. H2O 같은 경우는 물이죠. 그럼 중심 원자가 5니까 5를 중심으로 5는 최각전자가 몇 개죠? 6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잡으면 공유전자쌍끼리 좀 묶어주세요. 이렇게. 같이 묶어 놓으시면 공유전자쌍끼리 있으면 H가 어떻게 붙는 수밖에 없어요. H가 여기 하나 이렇게 붙는 수밖에 없죠. 그럼 얘는 구조식을 그리면요. H가 하나가 이렇게 붙고 H가 하나 붙고 여기에 공유전자쌍이 두 쌍이 이런 식으로 배치돼 버리죠.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 누구는 오진 않아요. 다른 원소가 오진 않으니까 저렇게 비워 주셔야 돼요. 그럼 전체적으로 이렇게 밑에 쏠려서 이렇게 굽어 있는 형태가 되죠. 이걸 구분형이라 그래요. 굽은형. 자, 쌍자 모멘트 볼게요. 5가 쌍자 모멘트가 크니까는 얘는 위에다 그리면 이렇게 쌍자 모멘트 하나, 이렇게 쌍자 모멘트 하나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쌍자는 어떻게 이 방향으로 쌍자 모멘트가 나오니까 역시 분자는 무슨 분자예요? 극성 분자예요. 그리고 각도 여기 사이각이 여러분들 책에 보면 몇 도라고 되어 있죠? 104.5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까지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도 외우는 건 되게 간단해요. 뭐뭐 있었죠? 180도 순서대로 해볼게요. 180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120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109.5도 있었고요. 109.5도. 요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107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몇 도? 104.5도가 있었어요. 요렇게 여러분들이 나오는 각도는 요게 다예요. 일단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서 약간의 변형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약 180도, 약 120도, 약 109.5도, 약 107도, 약 104.5도 이런 식으로 약 몇 도 이렇게만 좀 바꿔 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좀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까지는 중심 원자를 기반으로 사이드에 붙어 있는 애들이 똑같은 애들이 붙어 있는 경우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사이드가 좀 다르게 붙어 있는 경우 한번 해볼게요. 저 각도는 지우지 않을게요. 자, 이때는요. 첫 번째, CO2는 아까 했으니까 이제는 HCN 봅시다. 자, 이렇게 되면요. 중심 원자가 누가 들어가냐면 탄소가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탄소는 최각천자 4개인데 수소는 하나죠. 그럼 수소 하나가 이렇게 결합하고요. 질소하고 탄소가 얘는 최각천자가 3개가 남죠. 그러니까 5개 중에서 홀로 3개가 있고 탄소는 홀로 4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결합했으니까 홀이 3개가 남아서 얘네 셋이 이렇게 삼중 결합을 해버려요. 자, 이러면은요. 얘는 얘 전자쌍하고 요 3개를 하나로 묶어버리세요. 이렇게. 다중결합이 있을 때는요. 저렇게 한 쌍으로 묶어버리세요. 그러면 얘는 분자 구조는 직선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얘 쌍 반발해봤자 두 덩어리니까.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전기음성도가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쌍자 모멘트가 하나가 이렇게 그려지면 얘는 어떻게 그려줘야 돼요? 얘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되겠죠? 뭐 결합각이 다르니까는. 그래서 요 길이가 달라요. 얘하고 저하고 얘 전기음성도가 다르다 보니까. 그럼 이 길이가 다르니까 한쪽으로 치우쳐지겠죠? 얘는 그럼 따질 필요도 없이 그럼 한쪽으로 치우쳐지니까 얘는 극성 분자가 돼요. 아까 CO2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까 CO2 같은 경우는 C 하나에 O가 2개, O가 양쪽으로 2개 붙어 있긴 한데 이중결합이 있긴 하지만은 어차피 한 덩어리 보면 직선 구조고 그리고 얘 전기음성도가 똑같으니까 분자 전체는 무극성이 돼요. 자, 근데 이때는 양쪽이 다르죠. 이때는 분자 전체가 쌍자 모멘트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극성으로 넣어주시면 되고 사이각은 그냥 180도예요.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기만 하면 돼요. 되게 쉽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C 하나에 H 2개에 O 하나 붙어 있는 경우. 거기 보시면은 써있기는 HCOH라고 써있는 HCHO구나. 미쳤구나, 내가. HCHO인데, 얘는요, 결국은 탄소 하나에 O가 붙어 있고, O가 이중결합으로 붙어 있고, H가 단일 결합으로 2개가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 전자쌍은요, 이렇게 한 쌍, 2개지만 이것도 하나로 치부해버리죠. 그럼 탄소를 중심으로 3개의 전자쌍이 존재하는 거니까 3개가 균등부피되면은 평면 삼각형에 놓이면 돼요. 그럼 얘는 분자 구조는 평면 삼각형이에요. 그러면 이 산소가 비공유전자쌍이 있는 건 구조 따질 때는 상관이 없으니까 탄소가 결국은 비공유전자쌍이 생겼냐 안 생겼냐만 따지면 되는데 얘는 여기 한 덩어리로 묶여서 3개가 돼서 평면 삼각형이 돼요. 그런데 얘하고 얘하고 전기음성도가 다르죠. 그럼 쌍자 모멘트를 합쳐보면 분명히 0이 안 나올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얘는 그냥 극성 분자라고 해주시면 되고, 하나만 더. 이게 되면은 각도가 아까 삼각형이면은 120도였죠. 그런데 이때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H하고 H, O다 보니까 O하고 H하고가 전자 반발력이 좀 달라요. 왜? 여기는 두 쌍이니까. 그래서 반발력이 달라서 한쪽이 좀 밀어요. 그래서 120도에서 살짝 밀려 내려가는 경향이 생기니까 여기는 120도보다 조금 크고 여기는 120도보다 조금 작아지죠. 그럼 그것까지 다 외워야 되냐고요? 아니요. 그냥 그럴 때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약 120도. 120도보다 조금 클 수도 있고 120도보다 조금 작을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가 되는 것 뿐이에요. 되게 간단해지죠. 이렇게 하니까.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게 203페이지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확대경이라는 거에 하나만 더 추가해 볼게요. 하나만 더 추가해 보시면은 분자 구조가 어떻게 되는 가 있냐면 C에 H가 하나, 둘, 세 개가 붙어 있고요. 다시 여기에 O하고 H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요, 이 탄소를 중심으로 구조가 어떻게 돼 있니? 그래서 요 각을 물어본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제일 쉬운 방법은요. 이 탄소 입장에서는 산소 옆에 수소가 더 붙어 있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탄소 옆에 산소 같은 하나의 임의의 원소가 한 덩어리 이렇게 붙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탄소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탄소는 최대 4개의 결합을 가지고 있고 하나만 결합이 좀 센 거죠. 더 큰 덩어리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얘가 만약 똑같은 애면은 똑같은 애 H가 붙어 있었으면 딱 정사면체가 되면 되죠. 그래서 입체 구조를 갖고 각도는 아까 얼마? 109.5도가 되면 되는데 여기 좀 다른 애가 있으니까 이 사이각이 109.5도에서 약자 붙여서 그냥 약 109.5도 정도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구조는 정사면체에서 얘가 좀 다르니까 정자를 떼고요. 그냥 사면체예요. 대신 입체 구조예요. 각도는 109.5도에서 좀 틀어지니까 약 109.5도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 덩어리로 치부하시면 돼요. 그건 산소 입장에서는 양쪽으로 그냥 이게 한 덩어리 하나가 붙어 있는 거니까 산소 입장에서는 직선형이 돼버리죠. 이렇게 돼버리니 산소 입장에서는 직선형이 돼버리고 여기하고 여기 결합각은 얼마가 되면 돼요? 여기는 180도 잡아주시면 돼요. 이건 상관이 없죠. 자, 그래서 약자를 붙일 때 있고 안 붙일 때 있고 그래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자꾸 해보시면 될 거고요. 모양을 자꾸 상상해 보셔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외우지 마세요. 이거 외우시면은요, 뭐 별하고 이상한 거 모양 다 갖다 줄 건데 임의의 모양도 갖다 줄 건데 그럼 여러분들 틀어져요, 분명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요, 직접 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203페이지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은 그 옆에 보시면 204페이지에 보시면 204페이지에 보시면은 204페이지에 문제 보시면은 3번 문제 있어요. 페이지 204페이지에 3번 문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거기 나와 있는 화학식을 보면은 그 화학식으로 얘가 무슨 분자 구조를 갖는지를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3번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딱 보고 아 이건 무슨 형태야 라는 게 안 나오면은 이 뒤를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요게 일단 기본적으로 잘 그려져야 돼요. 그리고 요걸 그림을 그리시고 저한테 확인 좀 받아주세요. 영상 보시면은 제가 요거 시킬 거거든요. 영상 보시면은 요거 좀 그려보세요. 잠깐 얘기했으니까 요거 다 그리고 저한테 선생님 이거 다 그렸는데 요거 좀 봐주세요. 그래서 요게 맞는지부터 아니면은 제가 여기 해설지 넣어놓을 테니까 요 해설지 보시고 아 내가 푼 게 답이 맞구나 라는 것까지만 아시겠죠? 만약에 제가 자리에 없을 때는 요게 제가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제가 있을 때는 요게 맞는지 저한테 확인을 받으시고요. 만약에 제가 자리에 없거나 튜터 선생님 자리에 없을 때는 해설지 넣어드릴 테니까 요게 맞는지 아닌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 보시면은 분자의 극성 얘기를 했는데 분자의 극성은 제가 지금 하면서 한 번에 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205페이지 분자의 극성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분자의 극성 한번 따져보시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대칭 구조가 안 나오면 극성이 돼버려요. 그리고 대칭 구조에서도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안 나오면 그러니까 그게 비대칭이죠. 비대칭이 나오면은 극성 분자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용어 좀 조심해 주세요. 결합의 극성과 무극성이냐. 아까 얘기했죠. 이거는 전기음성도 차이가 나면 공유결합은 극성 결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똑같은 애들끼리 똑같은 원자 두 개가 결합하면 공유결합은 무극성 결합이 되니까 이건 결합의 극성 무극성인 거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분자의 극성이냐 분자의 무극성이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분자 자체가 극성이냐 분자 자체가 무극성이냐를 따지는 거니까 그거는 좀 다른 얘기라는 거. 그래서 분자는 쌍극자 모멘트의 전체 그 분자를 이루고 있는 모형의 총합이 0이면 무극성 분자. 그 다음에 총합이 0이 안 되면은 극성 분자다. 판단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했죠. 대칭 구조를 갖느냐. 대칭 구조를 가지면은 화살표 길이 똑같고 대칭 구조 가지면은 합이 제로가 나오겠죠. 그럼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고. 화살표 길이가 다르다. 대칭 구조는 갖고 있는데 화살표 길이가 다르거나 혹은 화살표 길이가 같은데 대칭 구조가 안 나온다거나 혹은 화살표 길이도 다르고 대칭 구조도 안 나오면 무조건 극성 분자가 된다는 거. 그러려면 극성 분자인지 무극성 분자인지 따지려면 분자를 보고 이 분자 모양을 빨리빨리 그려보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각도 따질 때는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살짝 틀어지는 애들은 약자만 붙여주시면 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덩어리가 많이 붙어 있을 때는 한 덩어리로 보시라는 거의 주의사항이었어요. 그래서 205페이지에 분자의 극성 얘기가 나오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꼭 한번 확인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분자의 성질. 자, 오늘 할 거 중에서 첫 번째가 뭐였냐면 분자의 구조를 알아보는 거고요. 그래서 분자의 구조를 알았으니까 분자가
얘가 극성을 띠는지 극성이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였고, 두 번째는 그럼 이제 극성까지는 확인했으니까 이제 성질을 알아보죠. 자, 성질은 여기서 말하는 성질은 뭐냐면 되게 간단해요.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성질은 분자가 극성이냐, 분자가 극성이냐, 분자가 무극성이냐 에 따라서 분자가 극성 분자면 극성 분자의 성질이, 무극성이면 무극성 분자의 성질이 나타날 거다. 그래서 제일 처음 보면은요, 대전체, 뭐 예를 들어서 플러스로 대전된 뭐가 있다. 그러면 극성 분자인 애들은 한쪽은 플러스고 한쪽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그러니까 한쪽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는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쪽이 가까워져서 끌려갈 것이고, 만약에 마이너스로 대전된 애가 있으면은 극성 분자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끌려가겠죠. 뭐가 돼도 끌려가요, 극성 분자는 대전체에 대해서. 하지만 무극성은 대전체가 뭐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건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건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분자 구조 주고 이때 플러스나 마이너스 대전체에 대해서 끌려가겠니? 그럼 너는 뭐한테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들한테는 이 분자 모양 보고 이게 극성인지 무극성인지 판단해서 극성이면 끌려갈 거예요. 무극성이면 안 끌려갈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고. 아니면 어떤 분자 이렇게 끌려간대요. 그러면은 이 분자는 극성 분자니까 극성 분자가 왜 그렇게 나왔을지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겠죠. 또 전기장 속에서 이건 뭐냐면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로 대전시켜 놓잖아요. 그러면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기장이 형성이 돼. 그러면 분자들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미안.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한쪽으로 배치가 일어나죠. 그래서 양극에 대해서 정렬이 일어나면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는 뭐 정렬할 게 뭐 있어? 전기, 극성 분자는 그냥 무극성 분자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무극성 분자는 전기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용해도. 자, 용해도인데 녹이는 거예요. 어디다가 액체에다 녹이는 건데 액체는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요. 극성, 이 액체를 다 어디다 녹이는 거 액체를 다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앞에서 배웠지만 용매라고 불러요. 용매에다가 뭘 녹일 거냐? 용지를 녹일 건데, 자, 용매 자체가 극성이냐, 용매 자체가 무극성이냐예요. 가장 대표적인 거 물, H2O. O가 비공유전자성 있죠. 중심원자인데 그러니까 얘는 극성 분자, 구분형이 됐었고 각도는 얼마? 각도는 아까 104.5도였죠. 자, 그러면 물 같은 경우는 극성 분자에 가장 대표적으로. 그러면 극성 분자에는 용질이 극성 용질만 잘 녹아요. 무극성 용질은요 안 녹아요. 이렇게 되면. 자, 그 다음에 무극성 용매에는요 무극성 용질만 잘 녹아요. 자, 그 이유는 왜 그러냐? 극성 분자끼리는요 서로 극이 있기 때문에 결합력이 세져요. 분자 간의 결합력이 세요. 무극성 분자는 무극성 분자끼리 결합력이 좀 약해요. 왜? 극이 없고 단순히 분자량을 가지고 있어서 물리적으로는 약간 인력에 의해서 끌려가는 느낌인데 화학에서는 이거를 분산력이 크다, 분산력이 좋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극성 용매에다가 무극성 용질을 집어넣잖아요. 그럼 극성 용매끼리 결합이 안 끊어져서 녹질 않아요. 그래서 극성은 극성끼리,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만약에 무극성 용매에다 극성을 집어넣잖아요. 그럼 극성 용질이 결합이 안 끊어져 가지고 안 녹아요. 그래서 극성은 극성끼리,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이런 표현을 써볼까요? 끼리끼리 논다라고요. 자, 그래서 끼리끼리 놀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용해도 얘기했고요. 녹는 점과 끓는 점. 아까 뭐라 했죠? 극성은요. 분자들끼리 플러스 마이너스 인력이 작용해요. 그래서 서로 잘 끌어당겨요. 그러면 얘를 결합을 끊으려면 더 높은 온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녹는 점, 끓는 점은 극성 분자끼리가 녹는 점, 끓는 점이 더 높고요. 무극성 분자끼리는 결합력이 아까 얘기한 인력 같은 분산력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요. 극성은 극성 분자는 전기적인 인력 플러스 분산력이 있고요. 무극성끼리는요. 전기적인 인력이 없어요. 그리고 오로지 분산력밖에 없기 때문에 결합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요.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이 훨씬 더 낮아진다는 거 여기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극성이 분자 간의 결합력이 더 세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더 높습니다. 여기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알려면 결론! 다시 또 뭐로 돌아가야 돼요? 아, 분자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결합각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분자 전체의 쌍극자 모멘트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게 극성인지 무극성인지를 빨리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최대한 빨리 이 단원을 넘어가는 지름길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저랑 얘기한 게 끝이고요.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요 3단원의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3단원은요,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이 1, 2, 3단원까지 공부해 봤지만 1단원은 계산도 많고 뭐 어렵죠. 하지만 2단원, 3단원은 이거는 노력이에요. 그냥 노력해서 많이 해보고 많이 접한 사람이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3단원은 이렇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3단원이 중간고사 범위니까 3단원까지를 일단은 열심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직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4단원을 일단 좀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4단원은요, 많이 축소되긴 했어요. 여러분들 선배 때보다는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하지만 그래도 역시 계산이 좀 많아요. 중화 반응이나 산화환원 반응은 아직도 계산이 좀 많고 거의 1단원에 버금가는 난이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4단원에 필요한 거를 좀 먼저 나갈게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기말고사 기간 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진도는 좀 나가고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보기 즈음 돼서 다시 3단원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걸로 할 건데 그래도 요번에는 그래도 문제는 좀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번에도 다 똑같이 분자 구조 관련돼서 제가 마더텅 수능 기출문제 풀릴 거고요. 수능 특강까지는 풀려놓을 생각이니까 제가 그거 모아가지고 여러분들 요 챕터 볼 때 같이 넣어놓을 테니까 그거까지 다 푸는 것까지를 숙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차 이거 넘어가는 건 좋은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화가 다 안 됐으면요. 얘기를 하세요. 선생님, 저 지난주께 아직 소화가 다 안 됐어요. 지난주께 아직은 다 이해가 안 돼요. 저 그럼 문제 푸는데 조금만 더 시간을 줘야 되니까 저 그냥 지금 영상 다음 주에 보고 요번 주에는 문제 좀 풀게요. 그렇게 하시면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또는 지난주에 제가 봤는데 좀 피곤해서 제대로 못 봤어요. 그래서 내용이 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좀 다시 영상 좀 보고 할게요. 그러고 싶으신 분들은 다시 얘기를 해주시고. 네, 선생님, 딴 건 다 이해가 가는데 요것만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분들은 과감하게 질문을 해주시고 저 아니면 저희 튜터쌤들한테 꼭 질문해 주시고요. 저희 클리닉 시간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제가 그룹 수업이 아니라 개인 수업일 때는 조금 텀이 있어요. 그때는 서로 이해를 해주니까 그때 대신 너무 길게는 말고 짧은 거 이렇게 쫙 물어보시고 아니면 옆에 대기하고 있다가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물어보시고 여러분들 아쉬운 사람이 조금 더 갈구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성적이 충분히 나옵니다. 그리고 2학년 때 잘 해놓으시면 수능 과목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수능 과목으로 선택했어도 훨씬 더 덜 노력을 해도 성적이 나오니까 지금 좀 해놓으시기 바래요. 앞에 거 잘 안 돼 있다고요? 필요 없어요. 앞에 거 안 돼 있어도 여러분들 뒤에 것만이라도 지금 이 순간에 하는 것만이라도 잘 해놓으세요. 그럼 3학년 때 이 부분은 안 하고 안 된 것만 다시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게 훨씬 더 편합니다. 퍼즐 맞출 때도 일부 퍼즐 모양이 있어야 맞춰나가기가 좋은 거지 퍼즐 다 못 맞췄다고 퍼즐 엎어놓고 다시 또 맞추면 다시 또 몇 개 맞추다 끝나는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는 지금 요것만 신경 쓰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오늘 숙제는 완자 지금 본 거 내용 완자 풀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더텅 요 내용 푸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능 특강 요 내용까지 푸는 걸로 요렇게 제가 하나를 한 세트로 묶어 드릴 테니까 요번 주차에는 요거까지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요 다음 주차에는 계속 진도는 일단 나갈게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시험 기간쯤 되면 3단원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서슴없이 질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잔소리야 뭐 많이 해봤자 뭐 얘기 다 많이 해봤자 잔소리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